보령 보겠습니다. 보령. 자, 이 보령이 자, 어저께도 쭉 이렇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이게 자, 이게 보면 이 NXT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시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KRX 시세는 이렇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오늘 위로 붕 떠서 시작해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죠. 자, 이게 우선 왜 올라갔는지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올라갔냐라고 하면, 자, 이 뉴스 때문이죠. 보령, 카나브, 고혈압, 고지혈증, 임상 3상 성공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죠. 뭐 신약 뭐 한방 터지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덮어놓고 들어가시면 망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 해당되는 뉴스가,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초짜 같은 경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에서 살짝 초짜 넘어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아니, 악재가 터졌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쁜데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에? 실적이 이렇게 개판으로 나왔는데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아니, NC소프트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이건 미리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미리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질문들 많이 하죠. 재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자. 이게 삼성바이오가 얘가 그럼 뭐 실적이 나빠서 내립니까? 전망이 나빠서 내립니까?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나빠, 전망이 나빠, 뭐가 나쁜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얘네가 리포트 내는 꼬라지 보고 이게 패대기 치는 패대기 빌드업입니다. 공매도 빌드업입니다. 라고 제가 딱 잘라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실적 나온 날, 이날 삼성바이오 평상시에 잘 안 다루죠. 이거 10년 이상 장기 보유 의견 낸 종목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 이거 패대기 빌드업입니다. 라고 설명 딱 드리잖아요. 이게 뭐가 나쁜데, 얘가? 이 삼바가 뭐가 나쁘냐고. 근데 그 이전에 주가가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삼성 에피스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위로 지금 올라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이전에 삼바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왜 이거 분할해서 간 경우에는 원래 삼성 바이오를 가지고 있던 회사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삼바 주식도 가지고 있고 에피스 주식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쪼개기 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온 겁니다. 사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사전에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꼬투리 잡고 패대기 쪽으로 쓰는, 이건 패대기 빌드업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항상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제약배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색을 해봐라 라고 얘기 드렸죠.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요. 왜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검색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 이 제약바이오에서 예를 들면 블록버스터급에 들어가는 신약을 하나 개발하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래서 그 5년에는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의 승부 못 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파맵신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 걔는 진짜 이렇게 기술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법찬 이슈를 걸려가지고 상장 폐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 보자 이거야. 이 HLB가 리보세나리브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밀어붙이는지 아세요? 이게 글로벌 3상 들어가고 이제 FDA 허가 노리는 이게 얘가 지금 리보세나립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젠백스의 GV1001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약이냐 그러면 이게 저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GV1001이 GV1001 이게 여기서부터 진행된 거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 이게 HLB도 저기서 기본으로 10년이에요. 기본 10년입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레이저 티닙을 만들어서 이게 넥라저로 해가지고 돈 들어오기까지가 지금까지 중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중에서 제일 빨랐던 게 이겁니다.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넥라저예요. 이게 오스코텍이 유한양에다 넘겨준 게 여기거든요. 유한양에다 넘겨준 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실적 들어오는 데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이것도 지금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성과가 뭐가 하나 나오는 동안에는 10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자체가 임상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상도 쪼개서 진행하잖아요. 1A, 1B, 2A, 2B, 3A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진행을 하죠. 쪼개서 진행을 한다 하지 않으면 임상 하나당 2년, 3년씩 걸려. 그러면 2, 3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종목이 돼버리거든. 그럼 기대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간에 이걸 쪼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관련한 학회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임상 진행 과정하고 이런 거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우리 자기 이렇게 좋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찾아보라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카나브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었죠. 메디포스트에 지금 일본 쪽 일본 진출하고 지금 크게 올라들어 있는 이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이게 언제 나온 약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검색을 좀 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검색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메디포스트의 이 카티스템이 2012년 1월달에 신약 허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허가될 때 이때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이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계속 이렇게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사골처럼 계속 우려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오는 나보타, 그렇죠? 메디톡스의 균주 훔쳐가지고 만들어냈던 나보타. 그 나보타가 이 나보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양심 있는지 나보타 대신에 팩스쿨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보령제약의 카나브는 자, 이거 보이십니까? 보령제약의 이 카나브는요. 보령제약. 자, 이게 올라온 이유가 지금 카나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 보령 카나브. 자, 보이십니까? 그 메디포스트보다 더 빠른 종목입니다. 더 빨라요. 2010년도에 개발된 15호 신약.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다 끝났습니다. 특히 기간 자체도 국산 최초 고혈압 치료제. 그래서 이제 고혈압하고 이게 카나브 패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나브 뒤쪽으로 해서 고지혈증 약도 있고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나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보이시죠? 카나브 패밀리 7종, 카나브, 듀카브, 카나브 플러스, 카나브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15년이나 돼서 벌써. 그러니까 이제 만료가 됐는데 이제 제네릭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빼버리고 나면 지금 없거든. 얘는 보령은. 그래서 카나브 이쪽에는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지금 천재 리더님이 바이오시밀러 얘기하고 있던 셀트리온이죠. 자, 요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만들어내 가지고 쫙 더 싸게 침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막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작년도 이미 나왔죠. 제네릭 내지 마세요. 이거 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송 걸어가지고 또 이겨가고 특허가 만료됐는데 더 팔렸다 시장지 그래. 파야 특허가 이미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뚫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라인을 다른 걸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 메디포스트가 사상 최고 실제 주가를 기록한 건 2011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신약 허가가 된 게 2012년 1월달, 정확하게 지금 만 14년 지나갔어요. 14년 지나간 동안 내내 헛짓거리만 했거든. 얘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카나브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만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신약을 안 했어요. 그 다른 신약에 소홀히 한 종목들의 결과는요,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제약사이지 제약을 전혀 하지 않는 음료수 회사 광동제약.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안 좋게 평가를 드렸지 않습니까?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 돈을 이렇게나 버는 회사가 돈을 이렇게 벌면 뭐하냐고. 신약이 하나도 없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돈을 이렇게나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공모를 하면서 이제 공모 자금 들어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신약을 만들겠대. 언제 만들어? 뭐 신약이 붕어빵이니? 그냥 금방 훅 잡으면 그냥 신약이 하나 툭 튀어나오게? 이제 시작하면요 이 결과 10년 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드렸죠. 이 보령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카나브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브라고 하는 것 재료 자체는 이거 보신 것처럼요 10년간을 그냥 내리 써먹은 재료예요 이게. 카나브 메디포스트와 카티스템 HLB는 리버세라비 어우 이제 막 신물이 날라 그럽니다. 맨날 같은 얘기예요. 대용제약이 나부터 가지고 10년을 우려먹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팩스쿨로 가지고 지금 3년째 우려먹고 있고요. 카나브 카나브 약과 인하의 반발 그래가지고 당국하고 쌈질하고 카나브 덕분에 카나브 보령제약은 그냥 카나브 빼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카나브가 10년 이상 벌써 써먹은 거란 얘기야. 이게 온코크라우서가 정도 되었고요. 계속 나오죠? 당연하죠.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이미 이렇게 우려먹은 재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게 아주 획기적인 이 판때기를 이미 10년 이상을 우려먹고 빠지고 있는 이 판때기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재료일까요? 아닐까요? 간단하게 답 나오죠? 이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모르잖아요. 카나브가 뭔지 뭐 해먹는 약인지 예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메디포스트요. 그래가지고 이제보고 카티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4년 전에 허가가 나온 거예요. GV1001 젠백스의 GV1001 8년 전에 췌장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 나온 종목이고요. 약이고요. 그럼 이제 바꾸는 거죠. 적응증을 바꿔서 들어갑니다. 그럼 적응증을 바꿔서 돌려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다른 약이 되는 거니까 신약이 돼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미 특허 기간이 다 만료했는데 막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카나브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면 두들겨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제약사들 중에서 이게 좀 안 좋게 부정적인 뷰로 보고 폄하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젠백스는 차라리 나야 그래도 뭐라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광동제 저게 음료수 회사지 무슨 음료수 회사지 제가 제약사 회사야? 음료수 회사지? R&D 비용 0.3%짜리 R&D 비용 0.3%면요 제약 제조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낮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만들어내고 기본적으로 좀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최소 그래도 10%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제 같은 경우는 빚내서 때려받고 있는 거죠. 다 투자 받아가지고 때려받고 최대 주주가 자기 개인 주식을 담보를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 벌써 담보로 해서 돈을 당겼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서 이미 벌써 다 빌려 썼어 담보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대 주주도 많이 바뀌고 그러죠. 그러고 있는 회사인데 저렇게 돈을 쳐 벌면서도
0.3%다. 그건 제약바이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대웅제약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종목도 안 좋게 대웅제약은 그래도 한올바이오라도 있고요. 팩스쿨러라도 있죠. 중간은 간다는 얘기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려먹는 애들 안 되고요. 저 명인제약 같은 애들 안 돼요. 평가 제대로 못 받아요. 이런 거 아셔야 제약바에서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재초대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힘들죠. 잘 모르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천재투자TV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몰이라고 있는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눌러서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방을 쭉 벌써 뭐 해가지고 또 벌써 축하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방을 자기 이름을 방을 이렇게 밑에도 또 축하 들어가고 있고, 뭐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축하 난립니다. 예?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쭉 방을 열어두고 무료 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주식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알아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도라서 이게 잘 모르겠으면 뜯어봐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 방도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일단 쭉 다 들어가십시오. 쭉 다 들어간 다음에 한 3일 정도 시간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가 단타를 치는 이 세력주들 같은 경우 단타를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테마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도 있고, 신규 상장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오늘 들어가서 오늘 먹고 오전 종목 따로 오후 종목 따로 하루에 단타 2번 3번씩 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혹은 종목 하나 놀아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얘기 나갔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짜리 장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스타일에서 맞는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딱 와뒀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돼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봐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준 사람 그쪽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제대로 종목 매도가 다 받고 이렇게 수익 축하 인사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벼락거지 하지 마시고.